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지난달 한국의 교역 조건이 3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순상품 교역 조건 지수는 작년 동기 대비 9.7% 하락한 92.94로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상승으로 수입 단가가 상승하면서 교역 조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전자가 인공지능 비서인 구글 어시스턴트를 독일과 영국 등 8개국 TV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AI TV를 통해 5,000개 이상의 스마트 기기와 연동 가능한 스마트홈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TV 분야에서의 AI 생태계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방침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중국의 합작 파트너인 베이징 자동차와 베이징 전공과 함께 중국 창저우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내년 하반기 준공을 완료하고 설비 안정화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20년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초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강보합권에서 양시장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 속에서 오늘 이번 한 주간의 금요일장까지 모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다음 주에 있을 시장에 대해서도 전망과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시장 대응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46% 상승한 2293.21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88% 상승한 798.23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역시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연일 상승세 이어갔었던 삼성전자는 오늘장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46,150원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승세 이어가면서 81,8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 종목들이 더욱더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94,200원에, CJ E&M은 연일 상승세 이어오면서 5.49% 상승한 259,2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금요일장 정석투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는요, 한 주간의 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그리고 평택전문 정호영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평택전문 정호영 대표님, 이번 한 주간도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이번 한 주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8월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씩 상승세를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더욱더 심도 있는 내용 오늘 1시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지수가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추세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나온 반등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의미는 없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1교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1교시는요. 거시적 경제 시간 준비했습니다. 일단 한 주간의 시황 정리와 그리고 이슈 분석까지 아주 탄탄하게 도와드리는 교시가 되겠는데요. 자, 그럼 먼저 학과장 정호영 대표님에게 이번 한 주 증시 분석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학과장님, 이번 한 주간의 장 분석 좀 도와주실까요?
네, 이번 주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21선 회복했다 이탈했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혼조세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은 혼조세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저가를 이탈한 것도 아니고 고가를 돌파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조세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나름대로 분전을 해서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어떤 그 상황 그리고 나름대로 시나리오까지 이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그 좋았죠. 특히 이번 주에. 그래서 최근에 저점이 열렸어요. 그리고 오늘 나름대로 이제 좋았어요. 그래서 어림잡아서 이제 2218부터 계산한다 그러면 지금 오른 게 한 대충 7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상에서 저점과 고점 77포인트예요. 그런데 왜 제가 혼조세라 그러냐면 자, 반등 고점이 여기에요. 그 다음에 최근 저점이 여기입니다. 어쨌든 이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혼조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해요. 21선 돌파하고 나서 이제 며칠 더 갔는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지금 그나마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그쪽에 이제 대형주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상으로 버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코스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혼조세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어떤 용어에 대한 개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여기저기서 반등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상승하고 다른 겁니다. 상승은 위로 오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락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반등은 뭐냐? 원래 방향은 아래쪽인데 잠깐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등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상승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각종 리포트 같은 거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점 찍고 더 안 빠지면 반등 구간이다. 저점을 또 다시 깨면 저점 다지기를 하고 있다. 딱딱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사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기서 올라가 봤자 반등이라는 얘기예요. 올라가 봤자 반등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전달해 드렸던 내용이 있죠. 추세는 전환되기 어렵다. 어려워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상승과 반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상승은 위쪽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위로 오르는 거예요. 그 상승이고요. 반등은 내려가야 되는데 살짝 반대로 반짝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반등이거든요. 근데 왜 제가 지금 걱정을 하냐면 차라리 여기서 빨리 폭락이 나오면 반등이 V자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그냥 찌글찌글해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서 좀 심하게 빠진다 싶으면 올라왔다가 다시 또 내려가. 이게 반복되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나빠요. 오히려. 여기서 주식 비중이 높은 분들이야 여기서 계속 올라가길 바라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많이 보셨던, 그러니까 서울경제TV를 보시고 평택촌놈의 정석투자를 보셨던 분들은 절대 다수가 현금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파생 베팅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 그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 차트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서 이제 굳이 제가 뭐 시나리오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게 거의 박스권이거든요. 보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박스권이 일종의. 그러니까 확실하게 돌파되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원하는 게 뭐냐. 한번 크게 빠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V자 반등이 나오면은 오히려 15일 한 달짜리 상승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일주일을 못 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지수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어렵게 올라가다가 오후 2시 이후에 급등해줬죠. 이거는 괜히 그런 거 아닙니다. 요거를 이제 다시 중국 증시로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자, 이게 중국 증시인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분봉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자, 1시 이후에,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게 2시입니다.
시간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1시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3시로 돼 있지만 우리나라 기준은 이게 14시거든요. 오후 2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했죠. 그러니까 이 영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급등을 해줬다가 이제 밀려서 끝났는데 그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이렇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어떤 상승 흐름은 뭐냐? 첫 번째가 변수, 두 번째 왜곡.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난 거예요. 변수와 왜곡이 다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비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시장은 정상적 흐름이 있고 비정상적 흐름이 있다. 비정상적 흐름은 왜곡이나 변수가 나오는 거다. 근데 오늘 굳이 표현한다면 그 변수가 먼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급등하니까 우리나라도 덩달아 따라온 것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약간의 왜곡성 상승도 있었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외국인 선물에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제 증가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그동안 제가 수정지수 많이 발표했잖아요. 오늘 고점이 2295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10포인트 정도 낮춰야 돼요. 2285가 고점이에요. 그 정도가 정상인 겁니다. 물론 이건 저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다 그러면 사실 오늘 크게 관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현재 2293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2285까지 8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2포인트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비정상적 흐름이 나왔다. 첫 번째가 변수, 두 번째가 왜곡이 발생했다. 이걸 말씀드렸고 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차피 시장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기서 차라리 빨리 폭락이 나오면 강력한 V자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가기도 힘들거든요. 솔직한 말로. 계속 가기도 그러면 여기서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투자자들한테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정말 극심한 왜곡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제가 올해 전체적인 트렌드 점검 좀 해드리겠습니다. 2월 초순에 대사하락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2월 15일 설 특집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분명히 3, 4월에 제가 뭐라 그랬죠? 비정상적 구간이다. 파생 매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서울경제 TV를 꼭 시청하게 많이 좀 알려달라. 왜?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5월 1주차부터 하락한다.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등락을 결정하는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해외 증시예요. 당분간 그걸 보셔야 된다. 그래서 시가는 미국 증시가 영향을 줄 거고요. 야간 선물도 마찬가지겠죠. 미국 증시 영향이 커요. 그 다음에 장중엔 중국 증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떤 그 시장 자체적인 것보다도 이제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본다 그러면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뭐 그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역시 북미 정상회담인데 요게 상당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제가 이제 평일에 하는 방송에서 전달해 드리겠고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여기서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뭐 정상적으로 나오든 뭐 비정상적으로 나오든 조금 더 나올 수 있는데 추세 전환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물렸던 분들은 그나마 올라올 때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정리해 달라는 거죠. 왜?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이 구간들에서야 뭐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어도 이제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끊임없이 여기서 드렸었잖아요. 여기서 빠져나갈 기회를 충분히 드렸어요. 그래서 현물 빠져나오고 파생해서 하방 배팅할 기회를 충분히 드렸는데 활용 못 하신 건데 길게 보면 아직도 안 늦었어요. 그리고 저는 2008년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1000포인트 깨진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남들 3000, 4000 간다 그럴 때. 그것도 1900선에서. 그리고 2012년에는 이 서울경제 TV에서 출연해서 2개월 10일 동안 외국인이 10조 원 매수 나왔을 때 2,400, 500 간다고 역시 그때도 합창했거든요. 근데 전 2,050선에서 끝난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 맞았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제가 만다는 100% 보장은 없지만 확신은 해요.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전달해드린 이 시황을 잘 참고하셔서 리스크 관리하시고 오히려 좋은 수익 기회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주의 장 분석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해주셨듯이 치열한 21선 회복과 이탈 좀 반복을 한 상황인데요. 자, 이런 공방으로 혼조세 이어갔고, 코스닥은 뭐 이번 한 주간 가장 눈에 띈 업종인 제약바이오의 상승 반등으로 일단 코스닥 지수 자체에 대한 반등 구간 흐름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뭐 지금 이번 한 주가 조금 올라온 흐름 속에서 추세 전환이 아니냐 궁금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학 과장님의 이 단어 선택으로 모든 게 좀 설명이 됐을 것 같아요. 반등과 그리고 상승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한 주간의 이슈 분석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수생 이강민 전문가님, 이번 한 주 이슈들 어떤 이슈들이 눈에 띄셨을까요? 네, 이번 주도 세 가지 이슈를 골라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로는 4대 그룹의 시총이 올해 그 작년 말 대비해서 69조 원이 증발했다는 그런 이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그 측근 2명의 유죄 판결 이 소식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4대 그룹의 시총이 69조 원이 증발했다는 이슈입니다.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대비해서 올해 그 4대 그룹이죠.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그리고 LG그룹, SK그룹 이렇게 4개 그룹의 시가총액이 69조 원이 증발했다는 거죠. 그만큼 주가가 하락했다는 뜻인데요. 삼성그룹을 살펴보면은 41조 정도 시총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삼성전자 하나가 46조가 빠져나갔다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조금 선방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약 9조 원 정도, 그리고 LG그룹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4조 원 정도가 그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SK그룹은 뭐 굉장히 좀 선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화학주나 이런 쪽에서 좀 선방한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4조 원 정도 증발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역시 이렇게 4대 그룹의 시총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고 하면 역시 시장에는 악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흐름을 개인들이 그 매매 패턴과 조금 그 같이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순매수 상황을 보면은 작년 말 대비해서 올해 들어서만 그 개인들은 10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을 순매수했죠. 그동안 꾸준히 수급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렇게 수치로 확인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은 역시 그 삼성전자에 약 7조 원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7조 원 정도를 순매수하는 우량주가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답은 뻔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한국전력 그리고 LG전자, LG디스플레이 뭐 이런 종목들을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을 살펴보면은 가장 많이 순매수한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무려 7조 원 가까이 거의 6조 8천억 정도를 매수했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을 매수를 한 거죠. 개인들이 역시 크게 순매수를 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을 대표하는 종목들이죠. 뭐 서울반도체라든지 또 그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코오롱 티슈진이나 이런 종목들 또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면서 사실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하기 어렵게 만든 게 역시 그 수급적인 면도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사실 주가가 계속 상승하기 어렵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면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상승하지 못하면은 그 시장이 상승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어우러져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런 흐름이 크게 바뀌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수급 상황에서 개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하는 상황이 나오면은 결국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관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는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역시 그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는 건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죠. 그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2.4% 정도로 하락했다는 뉴스인데요. 올해 한때 2.8% 정도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0.4%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상당히 큰 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장기 경기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역시 경기나 그리고 또 물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나오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그런 경기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에 더 투자하려는 그런 심리가 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역시 증시에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증시에 장기적인 전망이 밝다고 하면은 국채에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주식시장에 자금이 더 몰리겠죠. 그런데 지금 그 한국의 어떤 그 경기 흐름이나 장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도 역시 시장에는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나 한국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는 미국이 훨씬 안전한 나라죠. 그래서 보통은 미국이 국채 그 금리가 더 낮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벌써 역전된 지 한 6개월 정도 됐죠. 이런 부분은 그 금리가 인상된 그런 면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한국의 어떤 그 경기의 흐름이나 그런 흐름에 대해서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시 이런 부분도 시장에는 좋지 않은 그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이슈죠. 트럼프 대통령이 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어김없이 또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였죠. 그래서 그 전 변호사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불륜 여성들 2명에 대한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그런 행동이었다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 돈이 선거자금에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자금에서 개인의 그 사사로운 용도로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그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같은 날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의 선거대책 본부장이었었죠. 그분이 또 이제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려 8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자신은 러시아와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마녀 사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부분의 흐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그런 언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슈가 되면서 불거지고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은 탄핵에 대한 그런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겠죠.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에 대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이죠. 중간선거까지 시장에서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슈에 대한 것들은 부각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더 확대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그런 성향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사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비슷하게 표를 얻는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조금 승리한다고 하면 하원에서는 통과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절반 이상만 표가 나오면은 탄핵안이 통과되는데 상원에서는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이슈화가 된다는 자체가 시장에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이슈가 나왔을 때는 더 강한 이슈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또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과의 그런 그 경제, 무역 전쟁에 있어서는 뭐 크게 물러설 것 같지 않고요. 완화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시장에는 악재라는 거죠. 그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역시 시장에 좋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그 탄핵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크게 이렇게 부각되면서 탄핵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 자체도 시장에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는 시장에는 좋지 않은 흐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뭐 경제적인 이런 흐름에 호재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미국과 전혀 상관없이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추세를 보고 그 흐름을 그 생각을 해야지 단기적인 뭐 이슈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뭔가 그 시장에 대응하고 그런 기대를 갖는 건 좀 맞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역시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흐름이 확실하게 상승세로 돌아가는 흐름이 확실하게 보이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주의 이슈 분석 세 가지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 측근에 대한 부분 역시도 어제장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황적인 부분으로 많은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요. 좀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시장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1교시 거시적 경제 시간 알아봤고요.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간에 많은 질문들도 함께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장학생과 그리고 재수강생은 어떤 분들이 좀 선정이 되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주의 베스트 질문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금주의 장학생 발표인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은 학과장님이 뽑아주신 시청자분이십니다. 끝자리 4449님이시고요. 그리고 봉투세 이강민 전문가님이 꼽아주신 장학생은 끝자리 0195님이 뽑혔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두 분이 뽑히셨는데요. 먼저 학과장 정욱 대표님이 뽑아주신 장학생 끝자리 4449님의 질문이었어요. 어떤 종목이었나요? 네, 저는 이 종목 질문 검토하면서 항상 과정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결과까지 보는 거죠. 과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가 좋은 거는 이건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과정을 먼저 체크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 과정상 무리도 없고 결과도 이 정도면 괜찮기 때문에 해드렸는데 홍성그룹 매수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왜 그런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이게 이제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5,400원짜리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저평가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제가 평소에 계속 강조했던 그 평택촌놈 차트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봐도 그렇고 아니면 예측 매매 어떤 경우도 좋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 종목 보면 추세가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하락이죠. 이건 뭐 평소에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었잖아요.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이탈해서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 이건 하락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크로스 되려고 폼 잡다가 다시 또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내내 하락인데, 자, 하락 추세형의 종목은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 얘기한 게 여기서 5일선, 21선 돌파할 때 이때 매수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다시 내려왔을 때 밑에서 예측 매매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경우든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분처럼 앞으로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현재 보면 내려온 종목들이 많잖아요.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그러면 그것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확인 매매하려고 그러면 간단해요. 5일선이 21선 돌파하는 그 시점에서 1차 매수 들어가고요. 거기서 한 5% 정도 낮은 가격에서 2차 매수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평균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평균가 대비 뭐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이제 정하기 나름인데 한 10% 정도 해놓으면 여유있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1차 매수 잡혔는데 계속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뭐 목표 수익을 10%하든 20%하든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락 추세형의 종목이 있어요. 자, 이런 종목은 5일선 21선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하는데 그때 1차 매수한다. 그리고 2차 매수 가격은 5% 낮게 보자.
손절가는 평균가 대비로 한 10% 보자. 그리고 만약 1차 매수하고 나서 계속 간다. 그러면 목표 주가를 단기적으로 10에서 20 정도 보면 됩니다. 퍼센트로. 그럼 만약 예측 매매한다. 명심하세요. 손절가 5%예요. 5%. 딱 5%. 예측 매매는 무조건 5%에 손절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측 매매는 말 그대로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확인 매매는 최소한 저점 찍고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확인 매매고요. 예측 매매는 계속 흘러가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차트 잠깐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이 구간들은 뭐죠? 전부 다 예측 매매예요. 이것들은 다 예측 매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측 매매는 왜 5% 손절이냐? 5% 손절을 못 해주잖아요. 나중에 이게 30%, 40%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측 매매의 장단점과 그 확인 매매의 장단점 얘기했죠. 예측 매매는 장점, 적중하면 최저점 매수예요. 단점, 흘러내리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확인 매매의 장점, 나름대로 저점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이런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 약간 늦게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장세에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가 확인 매매할 것이냐 예측 매매할 것이냐 이걸 판단하고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무턱대고 해버려요. 그냥 일단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어쨌든 확인 매매가 됐든 예측 매매가 됐든 어느 쪽이 되든 조건이 만족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스트 질문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장학생으로 꼽히신 시청자분의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이런 사례를 통해서 예측 매매를 여러분들께서 좀 적용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까지도 말씀해 드렸는데요. 예측 매매는 그 성격에 맞게 일단 손절도 짧게 더 잡아야 된다라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선정을 해주신 금주의 베스트 질문도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을 하신 분일까요? 네, 이번 주 베스트는 현대차를 질문하셨던 시청자분을 꼽아봤습니다. 이분은 역시 저점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비중도 적당했습니다. 매수를 할 때 사실 대충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따라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점을 기록하고 약간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눌림목, 일종의 눌림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수 자체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사실 위에서 따라잡을 수도 있고 위에서 따라잡고 고생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기다렸다가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한 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을 줬을 때 매수를 했습니다. 추세적으로 중기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사실 예측 매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으로 저점에서 매수하려고 노력했다는 게 굉장히 잘했던 그런 매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A를 드렸던 그런 분입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의 차트인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의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었죠. 이렇게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쭉 하락하다가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11% 정도 반등했는데요. 우량주가 10% 이상 반등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눌림목에서 매수를 한 거죠. 이분이 매수하신 매수 가격이 123,0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거의 최저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동차의 추세가 좋지 않고요. 현대차의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는 매수를 할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비중도 작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매수를 했다가 혹시라도 저점을 깨고 하락하면은 5% 정도 짧게 손절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짧게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굉장히 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비중이 작아서 큰 부담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사실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상으로 매우 잘했던 그런 매수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베스트로 꼽아봤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봉출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선정을 해주신 현대차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두 분께서 이번 한 주간은 장학생으로 꼽히셨는데요. 이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평택촌놈 정우 대표님 학과장님이시죠. 서적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서적 잘 받아보시고 더욱더 현명하고 유연한 투자로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아쉽게도 금주에 좀 워스트 질문으로 꼽혀계신 시청자분도 만나보실 텐데요.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금주의 재수강생 분들입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들은 끝자리 0018님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8808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좀 아쉽게도 워스트 질문으로 꼽히셨는데 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이제 더욱더 나아질 날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좋은 말씀 드릴 텐데요. 학 과장님 먼저 워스트 질문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고평가된 종목을 고점에서 잡고 손절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분이 원래 이렇게 알고 하는 건지, 잘못 배운 건지. 절대 다수의 그 조언자들이 번전할 때까지 홀딩이란 말도 안 되는 그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들이 그래서 더 망가진다고 봐요. 왜? 개인들은 사실 손절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물어보면, 번전할 때까지 홀딩해라. 이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이게 더 편성하는데 그거 망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손절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 투자 효율성, 두 번째 최악의 위험 관리를 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10,000원짜리가 9,000원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6,000원까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손절하고 밑에 잡아야죠. 그 효율성 측면이고. 또 하나, 뭐 유상증자라든가 뭐 어떤 거래 정지, 상장 폐지, 어떤 악재가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분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매수하셨어요. 근데 적정 주가가 이게 4,400원짜리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지금도 고평가인데 그 당시는 엄청 고평가죠. 지금도 24,000원대니까요. 그리고 이 라인에서 딱 정확하게 반토막이 났어요. 마이너스 50%. 정상적이라 그러면 여기서 손절해야 돼. 이쯤에서 손절하고 다시 여기서 노려야죠. 대충 이 정도라도. 그러니까 손절하기 싫어서 이렇게 더 큰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좀 분발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고평가된 종목에 대해서 좀 아쉽게 선택을 하신 것도 그 부분 좀 조언의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참고해 보시고 그 고평가, 저평가를 좀 가려낼 수 있는 종목 아주 좋은 활용 가능한 기술이 있죠. 적정주가 저희 또 홈페이지 안에 또 무료로 공개를 하고 계시니까 항상 좀 확인하시면서 현명하게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기 전에 지금 시간이 10시 35분 지나가면서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다라는 속보인데요. 전일장과는 좀 반대로 상승 출발하면서 현재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잠시 후에 또 시황센터 연결해서 다시 자세한 사항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봉투수의 이강민 전문가님 워스트 질문도 만나보죠. 네, 이번 주 워스트 질문은 한글과학 컴퓨터를 질문하신 시청자분이십니다. 이분은 학점을 D를 드렸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최악은 아닌 게 아직까지는 뭐 손실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준 없이 대응을 했었고요. 또 추격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못된 흐름이죠. 대부분 투자자들이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따라잡는 걸 상당히 좋아하죠. 그리고 밀리면은 절대로 손절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해서는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도 추격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기준 없이 대응을 하셨습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인데요. 매수 가격이 18,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저점에서 고점까지 53%가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단기 상승이 강하게 나왔죠. 그런데 고점 부근에서 바로 추격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수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좀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중기 추세가 하락 추세였죠. 하락 추세였다고 하더라도 단기에 이렇게 강하게 흐름이 나온 종목들은 단기 흐름이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턱대고 곧바로 따라잡지 말고 기다렸다가 가격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은 이 정도 가격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대부분 급하게 매수를 합니다. 이 종목이 그냥 계속 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잡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수익 내기가 힘들죠. 일단 추격 매수를 하셨고요. 여기까지 하락했을 때 14%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응하는 패턴을 보면은 아마 계속해서 하락해도 홀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패턴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잘못된 습관으로 매매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는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이나 종목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하면은 사실 훌륭한 매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런데 아무 때나 매수하고 아무렇게나 대응하면은 도박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매매를 해서는 확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안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 매수를 하시고 기준도 꼭 가지고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쉬운 상황이죠. 추격 매수와 기준이 좀 실종된 부분이 아쉬운 상황인데요. 자, 이번 주에 워스트로 뽑히신 두 분께는 다음 매매에 있어서 더욱더 현명하게 이어가시라고 저희가 평택촌론 아카데미 VOD 2주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용권 받아보시고 더욱더 탄탄하게 기본기 쌓으시고 현명하게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투자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네, 뉴욕 증시 개장 상황 먼저 전달 드릴 텐데요. 네, CNBC 기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tocks rise after strong earnings and economic data this week 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 강한 기업 호실적들과 또 경제 지표로 인해서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미국 증시는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어지러운 이 국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경기 호황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이 이런 미국의 이 경기 호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는 분석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강달러 역시도 이 통화 정책 여러 가지 신흥국 통화의 위기 상황에도 강달러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P도 지금 거의 고점 경신을 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트럼프의 이 내부적인 법적 분쟁 이슈도 그닥 큰 지수에 혹은 이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회담을 지금 종료를 했는데 별 성과가 없이 끝났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참 신기하게도 그닥 미국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이런 외신들에서는요, 이번에 이 미중 무역 회담이 세 차례 장관급 회담에도 별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예상된 지금 성과 없는 결과였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요, 이 적절한 또 인사 그리고 기관이 아니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사실 무역 대표부가 아닌 재무부와 이렇게 협상을 벌인 것도 사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무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분석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서로의 이 해결보다는 입장을 탐색하는 탐색전이었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피부에 와닿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 해결하라는 의지가 크지 않는 것으로도 이야기되고
주목되고 있고요. 장기전에 대한 두려움도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외신 쪽 이야기들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지금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갖고 계신 중국 증시입니다. 네, 중국 증시는요, 이 차관급 무역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중국 증시가 지금 소폭 이제 혼조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0.18% 상승한 2729.43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전종합지수 전장 대비 0.23% 하락한 1460.33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렇게 중국 증시는 이 장중 등락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미중 차관급 무역회담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무역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하지만 추후 협상이 또 재개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속에서 또 일부 혼조를 보였다라는 분석이고요. 이 업종별로는 무역전쟁 취약업종인 통신 그리고 신흥산업 관련의 업종이 하락을 좀 주도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중소은행주, 금융주는 좀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또 인민은행이 지금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로 이 1,490억 위안, 즉 우리 돈으로 24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 돈을 공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시장의 변동을 일으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연준의 이 파월 의장 잭슨 홀 연설에 다들 지금 주목이 하고 있으실 텐데요. 지금 여러 가지 캔자스라든가 세인트루이스 그 외 여러 가지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들은 서로 다른 전망과 또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다음 소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캔자스시티 연준 의장은 올해 2번의 금리 인상이 추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얘기하면서 내년에도 몇 번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또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연준이 올해 추가 인상, 금리 인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은 기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나라면 금리를 고수하고 앞으로 나올 지표에 반응하려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선제로 대응할 정도의 수준이 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물론 인플레이션에는 매파적이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을 많이 보지 못했고 지금 상황은 지금 현재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에 지금 경기 둔화와 또 수익률 곡선의 역전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다른 연은 총재죠. 네,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금리 정책이 적절한 또 점진적인 상향 경로에 있다면서 관세 영향이 크지 않고 또 미국 경제가 올해 3%를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다른 전망 속에서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가 더욱더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해서 다양한 외신 소식 들어봤습니다. 일단 개장은 상승으로 출발이 됐고 FOMC 의사록 안에서 이제 연준 의원들의 추가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잭슨 홀 미팅이 이제 이틀째를 맞이하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발언을 이어갈지도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일 텐데요. 자, 먼저 봉춘생 이강민 전문가님,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그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조금 한계에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변수가 많죠. 최근에 지수가 상승하는 게 역시 미국 시장이나 또 중국 시장의 반등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시장이 워낙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폭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계속해서 상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수가 반등을 하면은 그에 맞게 적절히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준은 역시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보고 적절히 대응을 하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가든 말든 코스닥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기준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버티고 반등이 나와야 코스닥이 자연스럽게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꺾이면은 결국 코스닥은 다시 같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코스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코스피가 계속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잘 관찰하고 코스닥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하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홀로 갈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더욱더 기준을 두고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학 과장님께도 다음 주 전망 들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짧게 요약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하락은 상수입니다. 하락은 상수고요. 반등은 변수예요. 근데 상승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건 추세 상승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상승하고 반등은 다른 개념이다. 상승은 위로 올라가는 게 상승이고, 반등은 내려갈 자리에서 조금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하락을 멈추면서 좀 올라가는 그 정도인데, 지금 현재 상수는 하락이에요. 그리고 반등은 변수. 그 다음에 추세 상승은 이건 좀 현재 불가능에 가깝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미국 증시는 현재 어떻다? 야간 선물하고, 우리나라 시가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결국 포인트가 뭐냐? 중국 증시입니다. 근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다른 거 없어요. 미국하고 이제 무역 분쟁하고 관련된 어떤 협상인데,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요. 왜 그러냐? 논리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협상은 대등한 관계에서 절충점을 찾을 때 잘 되는 거예요. 자, 미국과 중국이 대등한가요? 아니에요. 두 번째, 미국에서 절충점을 찾으려고 할까요? 이익을 더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률이 희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해외 증시가 지금 가장 중요한 요소다. 국내는 이미 뭐 크게 기다릴 게 없고, 오늘 또 수정지수로 봤을 때 10포인트 정도 오버됐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말자. 그래서 이런 관점을 잘 활용하시면서 오늘 앞선 내용, 그리고 지금 전달한 내용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미 반등이라고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상승 추세로 돌아서지 않음을 좀 의미하는 것 같네요. 자, 다음 주에도 저희 방송 참고하시면서 탄탄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학과장 정웅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